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젠슨 왕이 보낸 추석 선물일까요? 간밤 국내 엔비디아 같은 경우 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어제 시장에서 급등을 해준 건 이 인공지능 칩의 사우디 수출 허용 가능성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멘토님,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네. 저희가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들, 오늘 SK 하이닉스도 뭐 5%대 급등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좀 삼성전자는 아쉬운 모습이거든요. 저희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갭 상승 이후로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시가를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호재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많이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잭슨왕이 어떻게 보면 TSMC를 떠나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부분도 챙겨를 봐야 된다. 다른 파운드리 업체도 봐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오늘 시세 탄력이나 이런 부분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수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진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 엔비디아 올라가 주면은 어떻게 보면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순으로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고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클을 못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호재 수혜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HBM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수혜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가격은 그거에 따라서 못 가고 있다.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최선호로 원하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 그러면 이 반도체 쪽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오늘 좀 이런 전반적으로 테마 상위단에 위치한 뭐 CXL이나 HBM, 저희 뭐 온디바이스 AI 네. 시선을 조금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유리기판도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유리기판. 생각도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은 HBM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지쳤나? 똑같은 얘기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기대감은 쌓여주고 있는데 주가 탄력을 못 받고 있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커가면 커갈수록 그 반대되는 AMD나 이런 회사들도 유리기판 쪽으로 속도를 조금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유리기판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유리기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조금은 더 우세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못 끌고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반도체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 쪽을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또 유리기판 쪽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시선을 넓혀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도 2차 전지 쪽에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죠. 이 토론에서는 어쨌든 해리스 후보의 조금 더 이런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들 변동성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멘토님, 이 저희 TV 토론 관련해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쪽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마리화나 대마,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까요? 저는 2차 전지가 조금 네. 더 괜찮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해리스나 트럼프 관련주 중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어요. 마리아나 그리고 트럼프 네. 쪽으로 보면은 남북 경합이나 재건 이쪽이 뭐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세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나. 해리스 쪽으로 우세하면 우세할수록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전체적인 전기차 화재 이후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2차 전지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자. 왜냐하면은 지금 해리스 트럼프가 1차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토론하고 나서 지금 해리스 쪽으로 어떻게 보면 토론을 잘했다라는 표가 더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토론을 이겼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차, 2차, 3차까지 있는 만큼 지금은 아직 초반이다. 이게 2차, 3차로 넘어가면 갈수록 트럼프 쪽으로 우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주들을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한쪽에 집중되는 키포인트보다는 저는 양쪽 다 대응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는 2차 전지. 왜냐하면 해리스나 트럼프가 되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계속 꾸준한 전기차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2차 전지를 조금 더 유의 있게 보고 아니면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전력기기 쪽도 매력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마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들어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도 제일 유효하다. 지금 한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마리아나를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트럼프 쪽 지금 많이 눌렸으니까 재건 테마 남북 경합을 들어가야 되냐 이런 방법보다는 양쪽 다 들어가는 진입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멘토님 저희 2차 전지 안에서 조금 답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오늘 세일 3사보다도 리튬이나 뭐 양극재 이쪽에서 좀 답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세일 업체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많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상승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셀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보면 지금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이게 조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주는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같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주고 지금 조금 따로 올라가준다는 거는 이게 조금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 부분밖에 안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이 상승세가 쭉 이어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기업들로 갈아타도 괜찮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탑픽이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여전히 셀 3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부가 모든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설계한 이러한 특정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이 과정 중에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조금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멘토님 또 관련해서 이 국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중국이 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보안 부분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 신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이 부품을 어떻게 보면 미국 자동차에 탑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안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이나 자율주행 부품 회사들이 부각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 이후로 우리나라 관련 CDMO 기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이런 호재를 받아서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좋은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이폰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 LG 이노텍도 계속적인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또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도 많은 만큼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